안녕하세요. 영화는 세상을 덮쳤던 대홍수가 지나간 뒤 수많은 비극이 연이어 터지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죠. 한때 이 세상은 고대의 지배자들이라 불리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지구는 끝없는 어둠과 폭정의 시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공주를 제물로 바쳐 황소에게 희생시켰고 그 결과 어둠의 제국을 더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작은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괴물은 자라면서 점점 더 큰 배고픔을 드러냈고 결국 그 욕망을 막기 위해 미로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노스 제국에서는 한 왕자가 죽은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은 매 3년마다 8명을 뽑아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미로에 던져 넣어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50번째 제물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태우는 친구 다누와 함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길을 걷던 중 저 멀리 검은 망토를 쓴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누는 아버지에게 들었다며 저 사람을 보면 반드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죠. 텐트로 돌아온 태오는 아버지에게 숲에서 다누와 본 이야기와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진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루기려 하지만 태오는 이미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다누는 사랑하는 연인 모르나를 찾아가 경사들이 오면 널 잃을까봐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결국 태오의 아버지가 지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로 결의합니다. 어느 날 태오는 멀리서 양떼를 향해 다가오는 늑대 무리를 보고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그때 늑대 한 마리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뒤쫓는다. 쫓아가던 도중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나무를 발견한 태오는 주위를 둘러보다 예전에 봤던 검은 망토의 인물이 살고 있다는 동굴 입구를 찾아낸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낸 태오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검은 망토의 정체가 사실 늙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태오는 나무에 새겨진 문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문양을 알아요. 반쪽은 제 목에 걸려있는 부서진 메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반쪽은 괴물에게 끌려간 자신이 사랑했던 소녀가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늙은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 소녀를 데려가긴 했지만 아직 제물로 바치진 않았어. 지금도 궁전 지하의 미로에 있어. 그 아이를 구하고 싶다면 미노타우로스라 불리는 그 괴물을 반드시 죽여야 해. 그날 밤 태오는 빼앗긴 사랑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다급히 찾아와 병사들이 곧 도착한다며 양을 데리고 서둘러 떠나라고 깨웠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려면 내가 직접 미노타우로스를 죽여야 한대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 화를 터뜨리며 외쳤다. 그 여인의 말은 다 헛소리다. 지금껏 누구도 그 괴물을 죽인 적이 없단 말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멀리서 제국의 군선이 천천히 마을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병사들이 마을에 도착해 전문의들을 끌고 갔다. 태오는 아버지의 말대로 산속에 몸을 숨겼지만 동굴 속 여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병사들은 텐트를 샅샅이 뒤지며 전문의들을 잡아가고 그 순간 사랑하는 이를 빼앗긴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다. 결국 태오는 결심한다. 마침내 몸을 일으켜 마을로 달려간다. 병사들이 8명의 젊은이들을 데려가려는 순간 태오는 아무도 모르게 그 무리에 섞여 한 소녀 대신 자신이 잡혀간다. 멀리서 이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지만 아들이 그 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다. 다음날 아침 다누는 담요에 쌓인 누군가를 보고 확인하러 다가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친구 태오임을 발견한다. 잠시 후 태오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참냥 타이로에게 괴물을 죽일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타이로는 누구도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수 없다고 믿는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속으로는 그 괴물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할 뿐이었다. 마침내 어두운 제국에 도착한 그들은 황제 듀알론 앞에 끌려간다. 병사들은 곧바로 희생의식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황제의 옥좌 앞에는 두꺼운 쇠창살로 덮인 깊은 구덩이가 있었고 젊은이들은 그곳에 던져질 운명이었다. 듀알론이 2명의 소녀를 구렁이에 던지려는 순간 한 병사가 작게 중얼거렸다. 뭐 저 아이들이
과연 미노타우로스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듀알로는 화를 내며 그 병사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왕국의 공주를 모른다. 그는 돈몰 해골을 가져와 피어오르는 연기를 공주에게 들이마시게 한다. 최면에 빠진 듯한 공주는 망설임 없이 또 소녀를 구렁이 쪽으로 밀어낸다. 쇠장살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듀알로는 괴물을 향해 비웃듯 조롱하며 부르짖는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내 어둠 속에서 괴물의 뿌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러나고 곧 모른 공간에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포효가 메아리친다. 그 순간 테오와 타이로는 그 혼란을 틈타 병사들을 기습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곧 제압당한다. 그리고 감히 입을 연 공주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감옥에 갇힌 젊은이들은 곧 병사들이 와서 자신들을 끌고 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때 공주 라파엘라는 조용히 하녀에게 속삭이며 테오를 몰래 데려오라고 지시한다. 사실 늙은 마녀가 공주에게 이렇게 경고했었다. 테오는 반드시 올 거다. 라파엘라가 방 안에 몸을 숨기자 테오는 몰래 숨어들어 그녀와 마주한다. 그 자리에서 라파엘라는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듣고 지켜보고 있던 듀알론이 있었다. 라파엘라는 아직 희생되지 않은 포로가 다름 아닌 테오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바로 그때 듀알론이 병사들과 함께 들이닥친다. 테오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결국 힘에 눌려 붙잡히고 만다. 듀알론은 라파엘라를 협박하며 병사들에게 소리친다. 저놈을 괴물의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이후 병사들은 나머지 젊은이들을 한 명씩 찾아내어 궁전 곳곳에 흩어진 입구를 통해 미궁 속으로 던져 넣는다. 구덩이에 떨어진 테오는 미궁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친구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그때 무겁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미노타우로스의 무시무시한 포효가 다가온다. 괴물의 첫 번째 희생자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명이라며 자부심을 느꼈던 그 소녀였다. 괴물에게 잡아먹히며 내지르는 그녀의 비명은 미궁 전체에 길고 깊게 메아리쳤다. 미궁을 헤매던 테오는 그때 바위 틈에서 기묘한 냄새를 맡게 된다. 동물 해골을 이용해 숨을 고르려 했지만 결국 약간의 가스를 들이마시고 환각에 빠지고 만다. 눈앞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모이는 듯 했지만 터널 끝에서 돌이 굴러가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정말로 모르나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대신 이상한 소리로 다른 이들을 이끌고자 했다. 반대편에서는 비나가 공포에 질려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며 바위를 밀어낸다. 바로 그때 다누가 모습을 드러내지만 놀란 비나는 더 크게 비명을 질러버린다. 마침내 테오와 모르나도 도착하고 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댄다. 비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 미궁을 빠져나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를 친구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라파엘라는 듀알론의 방으로 끌려가 명령서를 받아 적는다. 그러던 중 구덩이 하나가 열리는 걸 보고는 그 위로 달려가 이렇게 외친다. 차라리 이 괴물에게 나를 바치겠어요. 당신과 결혼하느니. 같은 시각 테오와 친구들은 이미 괴물에게 죽임을 당한 소녀가 있던 장소에 도착한다. 그리고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도 발견된다. 괴물의 크기를 가늠하려던 순간 테오는 갑자기 손으로 나노의 입을 막으며 모루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괴물이 바로 근처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테오는 자신이 괴물을 죽일 거라며 미끼가 될 테니 다른 이들은 숨으라고 말한다. 모루 주변에서 좋은 무기를 손에 쥐고 숨을 죽인다. 잠시 뒤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자 모루 힘껏 달려들어 공격하지만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라파엘라였다. 라파엘라는 자신이 도우러 왔다며 출구를 알고 있고 하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나는 그녀를 믿지 않고 떠나려고 한다. 그러자 테오는 비나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절히 설득한다. 비나는 결국 화를 터뜨리며 자신은 아무도 상관없고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외친다. 바로 그때 괴물이 그녀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뿔로 단숨에 찔러 비나를 죽여버린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달아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은 친구 데이를 발견한다. 라파엘라는 그녀를 깨워 정신을 차리게 하고 모두가 라파엘라가 알려준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마침내 그들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하녀를 불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괴물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물 안에 빠진 그들은 다급하게 문을 부수려 애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탈출하지 못한 채 거대한 괴물이 돌진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괴물은 한 소년을 뿔로 내던져 무참히 죽이고 테오, 나노, 모르나는 같은 방향으로 도망친다. 라파엘라는 미처 함께 도망치지 못해 혼자 갇히고 만다. 한편 디이와 타이로는 미궁의 다른 한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해 모를 발견하고 갈증을 해소한다. 테오 일행은 방향도 없이 달리다 기묘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쥐와 벌레를 먹으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며 안전한 곳으로 이끌겠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투루그였다. 투루그는 마위 틈의 작은 입구로 그들을 안내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지도를 보여준다. 비록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고 횡설수설하지만 괴물이 잠들 때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바로 그때가 탈출의 기회라는 것이다. 테오는 그의 말을 집중해 듣는다. 그 사이 라파엘라는 괴물에게서 살아남아 미궁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한편 듀알로는 미궁 입구에서 괴물에게 소리치며 라파엘라를 찾겠다고 직접 들어간다. 듀알론의 무모한 아들이 미궁으로 들어오던 바로 그 순간 테오는 비나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한다. 오랫동안 이곳에 있던 투루그라면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라 믿고 묻는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괴물의 관심을 끌고 괴물이 바위를 밀어 주변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듀알로는 급히 빠져나가고 그와 함께 있던 병사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테오는 투루그에게 연인의 행방을 추궁한다. 그녀에게 주었던 목걸이를 본 순간 그녀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지고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라고 강요한다. 투루그가 한 곳을 가리키자 테오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디이와 타이로는 방황하다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타이로는 그녀를 반드시 이곳에서 구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궁전으로 통하는 입구에 도착하고 타이로가 처창을 타고 올라가 디에게 손을 내민다. 하지만 그녀가 담을 오르는 순간 괴물이 그를 아래에 나타난다. 타이로는 내려다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디는 결국 괴물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만다. 그 소리는 괴물의 주의를 끌고 결국 그녀는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괴물의 뿔에 찔려 떨어져 죽고 만다. 같은 시각 테오는 미궁 속을 걸으며 연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눈앞에 나타나자 기쁨에 달려가 끌어안지만 안고 있던 것은 그녀의 해골이었다. 충격에 빠진 테오는 이제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누는 모르나에게 투루그의 은신처에 숨으라고 말하고 테오를 찾아간다. 그러나 다누가 본 그림자는 괴물이었고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고 테오에게 모르나를 부탁해 라고 외친다. 테오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곧 비명소리를 듣고 괴물이 다누를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분노한 테오는 목걸이를 벽에 던져 불꽃을 일으킨다. 그 불꽃은 희망의 불씨가 된다. 그때 라파엘라가 나타나 미노타우로스의 진실과 희생의 이유를 털어놓는다. 왕자를 죽인 것은 미노타우로스였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테오의 마을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희생을 계속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라파엘라는 테오에게 괴물과 싸워 이기라고 격려하며 가스가 나는 곳으로 데려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괴물이 나타나 그들을 위협한다. 바로 그때 디를 잃은 슬픔에 분노한 타이로가 나타나 테오에게 도망치라며 괴물과 맞선다. 테오는 라파엘라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다시 괴물과 맞서 싸운다. 하지만 이미 타이로는 쓰러져 있었고 테오는 분노에 차 괴물에게 소리쳐 주의를 끈다. 괴물이 테오에게 달려들자 그는 순간 몸을 피하고 괴물은 벽에 부딪혀 가스가 더 많이 새어나온다. 테오는 물을 붙이기 위해 목걸이를 찾지만 그 목걸이는 괴물의 뿔에 걸려 있었다. 괴물이 정신을 못 차린 틈을 타 테오는 괴물 위로 뛰어올라 목걸이를 되찾는다. 괴물이 다시 달려오자 테오는 벽에 목걸이를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고 물길이 치솟는다. 마침내 그는 라파엘라에게 달려가고 괴물은 물길에 휩싸여 폭발한다. 그 충격으로 돌은 성 위로 날아오르고 폭발은 너무 강력해 듀알론과 시종들까지 무너지는 황소 동상 파편에 깔려 촉게 만든다. 혼돈이 끝난 뒤 테오와 라파엘라는 물에서 몸을 일으키며 여전히 괴물의 공포에 떨고 있다. 그때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은 미노타우로스가 달려든다. 테오는 근처에 부러진 뿔을 발견하고 즉시 괴물의 입에 찔러 넣는다. 괴물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테오를 벽에 내던지지만
그 충격으로 볼이 깊이 박혀 결국 괴물은 죽는다. 이후 테오와 라파엘라는 출구를 찾아 나선다. 가는 길에 숨어있던 마아와 톨로그를 발견하고 함께 데리고 간다. 주변은 계속 무너져 내리지만 마침내 햇빛이 비치는 출구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곳은 듀알론이 부상당한 채 살아있는 궁전의 대홀이었다. 라파엘라는 듀알론에게 달려가 그를 죽이며 백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곧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